세계는 가야죠. 공동무역 세계여행. 자, 우리 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공동무역을 위한 이야기가 몇 개나 나올까? 세계는 공정무역을 위한 뭐라고?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 이게, 이런 데까지는요. 음, 한 4개 정도 있어요. 네 개, 4개. 네 개가 나왔다고? 네. 음, 얘기해보면. 자, 그러면 이 책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무역 형태에 대해서 그 비판,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챕터, 제일 첫 번째 챕터에서는 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어떤 제품? 핸드폰이에요. 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스마트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공정무역에 앞장서는 회사, 이 스마트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여기 지시되어 있지. 그 회사가 뭐야? 헤어폰이에요. 응? 헤어폰. 아, 페어폰. 그래서 36쪽에 나오지. 그치, 페어폰. 근데 사실은 이런 페어폰인 거를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 자, 저도예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뭐에 대해 나와? 무슨 제품? 뭐, 뭐라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두 번째 테스트는요. 카카오예요. 이제 카카오가 나와. 초콜릿. 자, 카카오와 관련되어서 요 여러 가지 또 역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요 카카오 문제를 해결하는 어, 부분은 디바인 초콜릿. 그렇지. 디바인 초콜릿 회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티예요. 티셔츠, 우리가 의류 티셔츠가 나오고, 요것 관련해서 어떤 회사? 티. 응? 초콜릿. 그렇지. 피플트리 라는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에서는 바나나예요. 바나나가 갖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바나나와 관련해서는 뭐가 나와? 응? 포인트. 갖고 있다고? 응. 음, 응? 왜안 나와 있지, 기업 이름이? 자, 여기서는 기업 이름이라기보다는 뭐 이것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 협동조합이 나오지. 120쪽, 121쪽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아프가 트비오. 음, 후바, 프리오, 협동조합.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상수수예요. 사탕수수 요것 관련해서는 에이피넷, 응? 에이피넷이에요. 레이티넷? 에이피넷. 그래? 어디 나와? 156쪽, 100. 156쪽, 157쪽이에요. 음, 요것들은 그래,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이 푸파 프리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이 사탕수수 같은 경우도 어1 5 1쪽 151쪽, 120, 150쪽 보면 프레시만 협동조합, 어? 프레시만 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 네, 아, 레그로스 네그로스, 어? 아, 네그로스구나. 네그레스 위원회가 나오고 이 네그레스 위원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 네그레스 위원회를 도운 것들이 뭐야? 프레시만 협동조합, 응? 프레시만 그것도 있고 협동조합, 152쪽부터 얘기하면 152쪽이요. 152쪽에서는 네그로스 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성공을 도운 곳이 있지. 대한무역그룹, 어, 대한무역그룹. 그다음에 아까 대금이가 말했던 프레시만 156쪽에 협동조합, 프레시만 협동조합, AP넷, 네, 그렇지. 구례생활협동조합에서 만든 AP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스마트폰, 카카오, 티셔츠, 바나나, 사탕수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보면 각각 다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네,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역의 사람, 어느 지역, 그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역의 이야기.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 대안,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챕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고통, 지역의 이야기 또는 그 지역민들이 겪는 고통,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갖고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3번을 살펴본 거야, 3번. 3번.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2번부터 보면, 자, 스마트폰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지역에 나와 있어? 뭐예요? 어? 콩고. 콩고라는 나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카카오는 하나요. 어, 가나라는 나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티셔츠는, 인도요. 인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는, 하나는 콜롬비아예요. 응?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는, 필리핀이요. 필리핀 나와 있고. 참, 이거 하나 빠졌다. 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지역의 이야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있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그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네. 그 어떻게 만드는지, 그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나라들은 원래 다 잘 알고 있던 나라들이야? 네, 다 알고 있는 나라예요. 음. 자, 제일 처음이 아까 어디였지? 콩고였나? 네. 지금 현재 콩고가 나라가 아마 두 나라로 나눠져 있을걸?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건 보기 없어서. 여기가 콩고. 아니. 여기 콩고 보여? 아, 네, 콩고 보여요. 공화국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그래서 이 과거에 그 콩고가 이 둘로 나눠진 거야. 콩고 공화국과 콩고 민주공화국.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콩고는 아프리카로 봤을 때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 콩고. 거의 내륙국이에요. 어? 거의 내륙국이네요. 잘 못 들었어요. 거의 내륙국이에요. 내륙. 근데 여기 콩고 공화국 같은 경우 여기 바다에 접하고 있잖아. 네. 콩고 근데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거의 콩고 민주공화국도 여기 보면은 아주 좁지만 여기 바다에 접하고 있네. 거의 콩고 민주공화국 이만큼, 콩고 민주공화국 이만큼 한국 하나 정도 있나 보네. 너무 작아요. 아, 그래서 그렇지.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여기 내륙 국가인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만 보면은 거의 콩고공화국. 내륙. 자, 네.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이제 어디 가나? 네. 음, 가나는 여기네. 가나. 그래서 아프리카로 놓고 봤을 때, 요 서쪽, 서북쪽 쪽에 가나. 네. 코트디부아르 바로 옆에 있네. 가나라는 나라. 아, 가나. 가나라는 나라가 선생님 뭐 생각했던 거보다 작네. 선생님 가나라는 나라가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가나. 그래서 아예 초콜릿 이름이 가나 초콜릿이라고 있는 거 혹시 알아? 네. 알아? 네. 가나초콜릿 알아요. 어. 여기 가나 초콜릿. 가나가 이제 아까 이 코카의 원산이다 보니까 그 나라 이름을 따갖고 가나 초콜릿이라고 아예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도. 네. 인도야 뭐 잘 알겠지. 인도. 이- 지금 중국보다 이제 세계 인구가 더 많아지려고 하는 또 그런 인도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이 콜롬비아는 어디에 있어? 네. 그 남아메리카에 있어요. 남아메리카 쭉 건너와서 콜롬비아 또는 보고타 콜롬비아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마지막으로 필리핀 어디 있어? 섬나라 필리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나마 가까운 편이지. 필리핀 마닐라. 아, 섬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 한 거야? 대금아? 너가 할 거는? 네. 그러면 생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부터. 자, 여기서는 사실은 스마트폰을 얘기하는데 그 스마트폰 이야기인데 이 휴대폰하고 이 스마트폰하고 콩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네. 이 스마트폰하고 콩고하고 무슨 관계야? 스마트폰에 필요한 뭐, 판이 음, 친구에 가장 멍청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음, 스마트폰을 데리고 있는 폴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17쪽 밑에서 넷째 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폴탄을 보는 강원에 있어요. 아무런 정보 없이도 그 돌멩이는 덩어리를 지나지 않고 하지만 폴탄을 정지하면 펜슬로는 금방이 나오는데 이 가루가 전기에 꽉 붙들어주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을 바탕으로 전기 조정하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무슨 관계냐면 스마트폰이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배터리의 기능은 결국은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인데 전기 폴탄이 붙잡아 주는 것이 뭐다? 전기를 붙잡아 주는 것이 뭐다? 탄탈륨, 탄탈룸이고 그 탄탈룸은 결국은 뭘 통해서 폴탄을 풀탄을 정지하면 바로 이 탄탈륨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이제 아주 값비싼 광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콜탄은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가 나오기 전에는 값비싼 광물이었을까? 아니요? 전혀 값비싼 광물이 아니었겠지. 석유도 마찬가지야. 석유도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이 석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석유가 의미가 있었지. 그전까지 석유는 그렇게 값비싼 어떤 그 존재가 아니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자, 어, 어디 보냐면 25쪽 보겠습니다. 네. 자, 25쪽 그림을 보니까 우리 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금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네. 봤던 탄탈륨, 폴테논 탄탈륨은 뭐에 쓰인대? 휴대폰의 회로파를 사용되는 전류 저장한대요. 전류를 저장하는 일에 쓰이는데, 그 다음에 구리는 우리는 휴대폰의 회로파에서 트랜지스트 역할을 한대요. 트랜지스터 만드는 구리가 있고, 금은 그러면 회로파 전선 꽂기 사용해요. 전선 코팅에 사용하고 있고, 주석은 처음에 회로파에서 납땜을 사용해요. 납땜에 사용되고, 텅스텐은 휴대폰의 진공지능 부품을 사용해요. 결국 스마트폰 한 대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있던 탄탈륨, 구리, 금, 주석, 텅스텐 등 여러 가지 광물들이 필요로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광물들이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수단, 르완다, 우간다, 잠비아 요 것들이 모두가 다 아까 우리가 봤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그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면 나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수단 보여? 네. 수단도 지금 보니까 수단하고 뭘로 나눠져 있어? 남수단이. 수단하고 남수단으로 지금 분리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루안다 보여 여기? 네. 루안다, 그 다음에 우간다, 네. 그 다음에 무슨 나라 나와? 케냐. 어? 아니 한, 아니 여기 26쪽에 아, 잠비아 나오잖아. 잠비아.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다 콩고 민주공화국, 루안다, 잠비아, 우간다 다 지금 이쪽에 뭐야? 아프리카, 중, 중국. 중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비싼 광물이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구나? 뭐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석유 덕분에 오일먼이라고 해가지고富유하게 살잖아. 여기에 이렇게 지금 IT 세상에 필요한 광물을 갖고 있으면 이 나라들이 더 부자로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부자로 기술이 잘 없어요. 살아야? 응? 기술이 없어요. 뭐라고?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다? 아, 어, 휴대폰 만드시고 기술이 없잖아요. 음, 또, 그래가지고, 음, 기업한테 맡겨야 돼요. 음, 기업한테. 그러면 이익이 별로 안 나와요. 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다. 그럼 어떻게 나올지? 자, 27쪽 밑에서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실적이요? 27쪽 밑에서 둘째 줄. 한국민주공화국의 소통 방송을 비롯한 무기와 국경선이 얽혀 있어요. 정부와 정부에서 하는 무장 강군들 사이에서 광축을 두고 1990년대부터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중华民主共和国방문은 정인의 평화가 오직 그런 광물을 파는 무협을 내세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책에서는 지금 그 원인을 뭘로 보고 있어? 분쟁, 응? 분쟁이에요. 분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부랑 무장 반군들 사이에 음, 방선 소유권, 그렇지. 그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반군이 대립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뭐야 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살고 있다. 라는 그러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요 광물을 생산하는 곳의 어떤 그러한 문제점 외에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더 제기하고 있어. 31쪽, 32쪽에 보면. 31쪽, 32쪽. 31쪽과 32쪽에 보면 또 그 광물 생산, 인건비가, 응? 네? 그 전에는 광물 생산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다루고 있거든. 근데 그 네. 외 31쪽, 32쪽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어떤 문제를 네. 제기하고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있지?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음, 조립하는데도 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거기서 중국인들 인건비 회사가 이거 중국인들 정말 조용하거든요. 음. 근데 너무 내가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음. 이게 무기를 감시도 하고 제대로 뭐 환기도 못 깔고 해가지고 인건이 너무 떨어진 거죠. 그런 그렇지. 노동자여서. 그렇지.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제 뭐야 그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저임금 그것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한 일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어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지금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응? 인건비가 싸서 인건비가 싸서? 인건비가 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럼 왜 인건비가 싼데 거기는? 자, 인건비를 제대로 안 주고 너무 싸게 낮은 임금을 준다는 게 문제잖아. 네. 그게 원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 원인. 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싸게 주냐고, 인건비를 낮춰주냐고. 그 원인은 뭐가 있다는 거야? 자, 34쪽. 34도. 중간에 반디는 강인의 막바지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식수에는 먹을 거리는 물론이고 옷에 대한 궁금증도 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동물건 공동을 고를합니다. 가난한 아시아 신들이 이런 사람들과 거절하는 그게 무엇을 공부했을까 같이 무대에 하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이전 휴대폰에도 공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대 가지고 다니는 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 핸드폰은 이익이 좋을 뿐만 공정 무역 핸드폰은 실질적인 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애플 상품은 대기업이 아니면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자본이 비교하기 어려울 텐데요. 거기까지.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책임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대금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익이 줄어들 게 뻔한 공정무역 휴대폰을 생산할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라는 문장을 통해서 이익 때문에 이익을 위하여 누구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누구냐고. 그 기업가 어? 기업인 어. 휴대폰을 생산하는 기업, 사람 휴대폰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되도록이면 휴대폰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빨리 많이 만들어야 돼. 아? 이건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기만 하면 돼, 무조건? 만들 어, 빨리 만 그러니까 빨리 많이 만들고, 그 빨리 많이 만드는데, 그러면 뭐야, 빨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빨리 많이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나쁜 환경에 살 이유도 없는 거 아니야? 빨리 많이 만드는 건, 그거 돈이 너무 많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응? 인건비 아끼려고. 그러니까는 기업은 결국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고. 왜 두개 조건? 어? 왜 두개 조건이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생각하는 게 뭐야? 뭘 생각해야 돼?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벌리면 어떻게 되냐고. 인건비 써야 돼요. 어,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 비용이 쌓여야 되잖아. 네. 그리고 팔 때는, 사실 비싸게 팔아야 돼요. 어?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판다고? 비싸게. 비싸게 팔았죠.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만들고 비싸게 팔아야 자기들의 이익이 가장 클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싸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대금이 말했던 인건비가 싼 그런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일들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그 조립 공장에 있는 그 공장도 역시 뭐 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필요해요. 아껴주고 또 뭐 하는 거야? 장시간 근로를 하고 일 많이 하라고 강요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아까 광물 이런 것들을 뭐 차지하기 위해서 어? 그런 그 기업들이 어, 이 책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분쟁 지역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싸움을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이제 분쟁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뭐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들끼리 또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지. 네. 아,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서 어떤 방안을 내세운 거야? 헤어폰이요. 그럼 그 페어폰의 특징이 뭐야? 헤어폰의 특징이요. 음, 37쪽 아래서 둘째 줄. 분쟁 광물을 쓰지 않고 노동주의 거리를 해치지 않은 공정한 핸드폰을 스스로 만들어요. 자, 분쟁 광물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무슨 뜻이야? 내가 그 분쟁 지역에 사니 분쟁 지역에 그 반정부 반군이 있잖아요. 음, 그 동물을 가득 차 있으니까 귤 안 사면 반정 반군이 다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면 콩고 민주공화 국민들이 착취 안 당해도 되고 음, 그걸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까. 콩고 주민이 살 수 있고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들도 권리를 즉시 이익에서 조금 더 좋은 걸 할 수, 좋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분쟁 지역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 분쟁 지역에서 광물을 생산해봤자 그것들을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분쟁을 멈출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는 거죠. 또 아까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을 어,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그 기업 입장에서 자기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했다가는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부분 외에 또 다른 그 이 페어폰 같은 경우가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 42쪽. 42쪽에 보면 이 페어폰이 다른 스마트폰과 크게 다른 점이 있어. 제주 과역이 다 나와 있어요. 제도 과정이 나와 있고 또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요. 왜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휴대폰을 오래 써야지 환경의 파괴도 덜 되고 휴대폰 생산도 줄어들어가지고 음, 노동자들이나 그 착취하고는 분쟁 지역 분들 좀 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일반 회사는 어떻게 해? 많이 만들고 빨리 빠르고 많이 만들어야 돼요. 싸도. 왜? 그래야지 빨리 많이 생산해 많은 사람 사갈 테니까. 그렇지.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빨리 휴대폰을 바꿔야, 교체해야 계속 휴대폰이 팔리는 거고, 그래야 자기들의 이익이 더 커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 페어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빨리 바꾸지 말아라. 그냥 핸드폰을 계속 더 오래 써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지. 대신 휴대폰을 오래 쓰게 되면 그만큼 새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필요한 광물 소비가 줄어들 거고 또 그 스마트폰, 폐 휴대폰 같은 경우가 결국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그래서 결국 폐어폰이 노동자의 권리만 중요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페어폰이 공정무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태금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그 페어폰을 만드는 이런 그 회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음, 노동자들이 조금 더 행사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방법도 알려주니까. 음. 그 근데 돈도 덜 쓰고. 대금이는 그 새 스마트폰 새로운 기능이 나와서 업그레이드된 새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냥 너무 부리지만 않으면 돼. 적당하면 쓸 수 없을 때 좋죠. 음, 제가 지금, 제가 못, 그, 근데 언젠가 바꿔야겠죠.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최대한 음. 오래 쓸 거예요. 빨리 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페어폰 회사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이 세계적인 대기업이잖아. 스마트폰을 만드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삼성이 위험해지지 않아? 삼성이 위험해질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그 애플은 위험해지겠죠? 어. 그러니까 삼성이 그 위험해지면 삼성에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삼성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익은 어떻게? 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응?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아닌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대금이가 말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콩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분쟁의 어떤 희생, 중국의 노동자들이 겪는 어떤 그런 희생,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를까?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그게 된 거잖아요. 음, 그 자신이 하고 싶어 주식 투자한 거 그렇게 된 거니까. 음. 근데 왜 그 삼성의 주주나 삼성의 노동자들의 이익이 희생되는 건 괜찮아? 그, 한국의 노동자? 어, 삼성에서 어쨌든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음. 그 삼성의 스마트폰이 덜 팔리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버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니야. 또는 삼성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상을 바뀌면 되잖아요. 삼성이 어떻게 바뀌어? 삼성이 친환경 폰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이게 친환경 그 지역으로. 삼성이 그 뭐야 페어폰으로 바꾸게 되면 더더욱 더 저기 한 거 아니야? 더 이익을 못 보는 거 아니야? 페어폰은 많이 파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 삼성의 이익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삼성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빨리 많이 팔아야 그리고 값싸게 만들어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안 팔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응? 그래서 안 팔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쌤이 지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묻는 그런 이유들이
과연 우리 회사,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삼성이라는 어떤 그런 기업,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 이런 거를 더 우선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라던가 그 광물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지역 사람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최소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삼성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사람들이야, 잘 못 사는 사람들이야? 대금아, 네. 어? 지금 질문했잖아.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삼성에 네.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냐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이냐고. 음, 어? 우리나라에서 삼성 회사 다닌다. 그러면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잘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삼성이라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왜 들어가고 싶어요? 뭐 좋으니까. 어? 좋으니까. 좋다는 게 뭐가 좋다는 거야? 또 월급이 많으니까 월급이 많으면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지. 그 삼성에 주식을 투자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야, 못 사는 사람들이야?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잘 사는 사람들 아니냐. 반면에 아까 그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중국의 공장의 노동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그 광물을 생산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삶이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삼성 노동자들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절대 빈곤층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게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지. 네. 이해가?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삼성이 이익을 볼 거냐, 그 노동자들의 이익을 볼 거냐, 이익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이건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삼성에 있는 사람들과 난민,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노력을 똑같은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아까 가나 얘기를 했었는데, 자, 51조. 51조. 음. 네. 자, 카카오는 뭐라는 거야? 카카오는 초콜릿 원래 카카오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그렇지, 원료고. 네. 음. 카카오는 카카오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쪽에 사진 보여? 네. 요 카카오 나무, 카카오 열매 보여? 네. 수현도 처음 봤어. 이게 카카오 열매구나라는 것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52쪽에 보니까 카카오는 대부분 어디서? 가나, 코르티부아르, 중앙아메리카의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 나라들에서 주로 생산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 이유는 51쪽에 보니까 51쪽에 카카오나와는 벚꽃 비가 많이 열익이 잘 자라고 또 강한 햇빛을 어렵게 막을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하고 그래서 숲이 있는 곳이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좋아요. 아, 가나와 아, 코티 여기 가나 여기 있고 가나 바로 옆에 코티디부아르 보여? 코르티부아르. 아, 여기 부분들이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게 사막 지역이잖아. 네. 이 색깔 보면 사막 지역인 거 알지? 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지금 푸른빛을 띠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숲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적도 점선 보여? 네. 여기 적도야 적도.
적도 지방 중심이 제일 덥잖아. 연중. 네.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이렇게 코코아가 잘 생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와 같은 위도 선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또 하나 나라가 또 어디였지? 남미에서는 동맹제도 또 위에 있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그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 요 정도. 여기도 보니까 어쨌든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조금 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날씨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기가 어쨌든, 코코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자, 여기 보겠습니다. 53쪽. 네. 자, 요게 왜 비극이 됐다는 거야? 뭐라고요? 왜 카카오를 생산하는 게 왜 비극이 됐다는 거야? 513쪽 아랫부분. 왜냐면요. 음, 그 남아메리카에 음, 카카오로 음료를 만들었는데, 음, 이게 엄청 맛있대. 향이 좋고. 아, 그 허브의 시기까지 됐는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비기 시작됐대요. 왜 콜럼버스가 온 게 왜 비극이 시작된 거야? 예, 그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카카오 음료가 있잖아요. 그걸 음, 튀겼는데, 그걸 먹어본 유럽 사람들이 음, 일감해가지고 너무 맛을 엄청나게 했대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주문을 못 맞추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카카오 학교는 돌멩이나 침입자들이 도망 들어갔대요. 음,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원정에다가 엄청 침략하고 자원 삭제기 때문이에요. 음. 자, 결국 보면 그냥 그 전에는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카카오를 신의 음식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뭐야 그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콜럼버스가 이른바 유럽인의 입장에서 신대륙의 발견과 그 카카오를 유럽에 소개한 거야.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카카오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그러면서 카카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 카카오에 대한 수요를 맞추려다 보니, 즉 카카오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려다 보니, 결국은 요 남아메리카 사람들을 부려먹기 시작했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어디까지 간 거야? 아프리카인에서는 아프리카까지로 가서 그곳이 아까 말했던 그런 기후 조건이라든가 카카오 재배 조건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을 결국은 부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유럽인들이 카카오를 너무 많이 먹어서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누군가 초콜릿을 많이 먹으려면 그 초콜릿에 필요한 카카오 열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제값을 주고 생산하게 하면 그나마 문제가 덜할 텐데 초콜릿을 많이 먹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초콜릿을 비싸게 먹고 싶어 해, 싸게 먹고 싶어 해?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싶은데 비싸면 네. 많이 먹을 수 있냐고. 아니요. 비싸게 많이 못 먹잖아. 그러니까 싸게 먹게다 보니까 그 싸게 생산을 하다 보니 결국은 헐값에 카카오 열매를 사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한
착취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5쪽. 요 그죠? 카카오는 55쪽에 요 카카오는 또 그러한 그 카카오 농장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대? 55쪽에 보니까 51쪽이요? 55쪽. 55쪽에 보니까 55쪽에 음, 카카오가 가나에 있는 카카오가 우유 수출품으로 정한 다음에 밀려날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밀려도 가격이 안 올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봐 전에 55쪽에 카카오를 그 재배함으로써 생겨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점 열대우림을 다 없애버리는 돈까지 희생시키는 카카오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꼭 카카오 농장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열대우림을 없애고 거기에 카카오 나무를 심은 거라는 얘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잘라지고 동물이 생기는 등그 환경 파괴가 벌어지고 그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가뭄이 발생하고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고 이러한 또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러한 거에 그 문제,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 있는데 좀 분명한 게 있지. 밑에서 둘째 줄, 기업이에요. 기업이 뭐, 이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카카오를 계속 낮춰요. 카카오에 관련하여. 카카오 가격을 끊임없이 낮춘다는 거야. 원료비,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카카오 값을 끊임없이 낮추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조. 거기다가 또 아까 그 콜타를 둘러싼 어떤 그런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이 카카오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지. 50쪽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경기가 망이 가는 거예요. 경기가 망이 그럼 경기가 가가지고 방해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래가지고 남부 음, 지역 주민들은 기업들 믿고 있었는데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이스라엘이랑 민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생각해야 했는데 음, 반대 먹고 살았을 남부 주민들이 카카오톡을 이렇게 하는 거 코스였대요. 음. 이 결국 저기도, 음.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북부 지역 출신특구까지 발달되는 일까지 생겼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콜타를 둘러싸고 그 내부의 어떤 그런 분쟁이 있었잖아. 여기도 네. 지금 보니까 카카오 등과 관련되어서 그 내부의 분쟁, 전쟁까지 겹침으로써 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지. 됐니? 네. 그래서 여기 59쪽에 자, 역시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더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 읽어보면 시간의 흐를수록 농민이 사업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반면 스폰 브랜드를 완인들은 약 40%의 수익을 가져가고 그게 소매 상지 유통 광의 수수료로 35% 이익 챙긴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에서 대기업들이 40%, 그 다음에 소매상들이 35%를 가져가면 75%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얼마가 주어진대? 59쪽에 보니까 6%예요. 6%밖에 수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힘들게 일한 농민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중간에 어떤 그런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유통하는 곳들이 더 큰 이익을 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 책을 얘기하고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 대법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상한 것 같아요. 어? 이상한 것 같아요. 괜찮다고? 이상하다고요. 이상하다고, 괜찮다고. 네, 뭐? 이상하다고? 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농민이 6% 갖고, 아니, 기업이, 농민이 한 40% 갖고, 음, 소매상 35%, 기업이 한 20, 음. 이렇게 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왜 지금 대금이가 말하는 것처럼 왜 농부들이 그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나? 근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이거는 이 책 저자의 주장이고, 대기업의 주장도 들어봐야지. 대기업들은 왜 자기들이 40% 가져가는 것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것인가? 소매유통업들은 자신들이 35%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들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금이가 먹는 치킨이야, 치킨. 왜 치킨 얘기를 쓰면 하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치킨은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저. 치킨도 이러면 그 농장에서 그 닭을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 닭을 키우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뭐 교촌치킨이 BHC 치킨 그 프랜차이즈 기업이지. 그 기업이 돈을 더,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가게들 사장님들이 그 닭을 튀겨가지고 판매하잖아. 그 가게 사장님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닭 한 마리, 우리가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었을 때 그 치킨 한 마리와 관련돼서 이익을 누가 얼마큼 가져가야 되냐라는 얘기. 근데 지금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그 이익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간다는 거야. 그요? BHC나 뭐 교촌치킨이나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이 제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치킨과 관련되어서 그 치킨집 사장님 또는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닭을 키우는, 어? 닭 농장 주인,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그, 누가 가장 많은 것들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뭐야? 저는 그 음. 치킨 닭 키우는 사람이요. 닭을 직접 튀겨서 판매하는 사장님이 제일 많이 가져야 된다? 닭 키우는 사람. 닭을 키우는 사람? 네. 어, 왜냐면요, 어, 닭도 닭을 사야 되잖아요. 음, 가게 같은 걸. 음, 닭이 나가는데 그냥 많이 키워야 되면 닭이 어떤 많이 나오겠죠? 음, 그래서 모이도 주면이가 물도 줘야 돼가지고 음, 투고비에서 식비까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음, 그게 그래서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치킨이 사장님이 두 번째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진짜 조리하잖아요. 진짜 음, 조리하니 인건비들도 있고 치킨비도 있고 음, 인건비도 있으니까 음, 제일 많아요. 치킨 사장님도. 치킨을 음, 구해와야 돼요. 그 음. 가게 치킨 파는 사람한테. 그래서 대급부가 한번 조사를 해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치킨 한 마리와 관련되어서 과연 그 이익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치킨 한 마리가 요즘에 치킨 한 마리 거의 한 2만 원 하나? 3만 하지 않나요? 2만 원? 3만 할걸요? 그 정도 했을 때, 실제로 닭 농장 주인은 그 한 마리 팔릴 때마다 얼마를 가져가고, 치킨집 사장님은 얼마를 가져가고, 프랜차이즈 회사는 또 얼마를 가져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왜 그런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손인호 선생님의 창작 동화 집이, 창작 동화가 여러 편 실려 있는데, 다 이제 우리가 일본과 관련된 그러한 또 창작 동화 모음집인데,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